진정한 비움이란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어떤 모습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는 집, 가지고 있는 물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이다. 결국 비움이란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와 그 관계를 이어주는 물건을 다루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나에게 힐링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멈추고 정리입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인 루스 수컵은 유용성에 의심이 들거나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집안에 두지 말라 라는 명언을 직접 각자의 집에 적용해 보라고 말합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의 집에는 아름답고 실용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나요? 비워내기 프로젝트. 죽음의 측면에서 소유물 생각하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맥락에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생각해보면 비움을 실천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될 수 있다. 즉, 물건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결국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 있으며 아마도 우리가 남기고 가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담받게 되지 않을 것이다. 가혹한 소리인가? 그럴지도 모르지만 사실이다. 너무 많은 물건을 정리하느라 고군분투 중이라면 관점을 바꾸어 영혼의 측면에서 생각해보자. 가져갈 수는 없으면서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처리해야 할 골칫거리를 넘겨준다.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가? 추억인가? 아니면 물건인가? 죄책감 없애기. 1. 금전적 죄책감. 낭비하는 느낌과 밀접하게 연관된 금전적 죄책감은 비싸거나 애써 번 돈으로 샀기 때문에 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온다. 돈을 버리는 것 같아서 별로 원하지 않아도 보관한다. 돈 많이 들였는데 혹은 돈을 가져다 버리는 꼴이야 라는 말 대신 돈은 이미 사라졌으니 가지고 있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팔아서 조금이라도 만회하는 것이 낫지 라고 말하자. 2. 낭비하는 느낌.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것 같은 물건을 버리고 싶지 않을 때 낭비한다는 느낌이 들며 죄책감이 생긴다. 이 죄책감은 언젠가 쓰겠지 라는 말과 자주 동반된다. 언젠가 쓸 거야 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누군가 사용하는 것이 나을 거야 라고 말하자. 3. 감상주의. 행복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물건과 관련된 죄책감이다.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는 드레스나 서랍에 가득한 생일 축하 카드, 오래된 트로피 상자.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의미 있는데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 라고 말한다. 의미가 너무 커서 정리할 수가 없어 라는 말 대신 사진을 찍어두고 추억과 물건은 같지 않음을 기억하자. 4. 상처 주고 싶지 않은 마음. 다른 사람에게 받은 물건, 특히 선물과 관련된 가장 흔한 죄책감 중 하나다. 우리는 다른 사람, 특히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유용성이나 취향에 상관없이 선물 받은 물건을 걸어둔다. 그래도 선물인데 라는 말은 그 물건을 정리할 수 없는 주된 이유가 된다. 그래도 선물인데 라고 말하기보다는 상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만이 유일한 의무임을 기억하자.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면 그 선물을 위한 새로운 장소를 찾아도 된다. 5. 이루지 못한 목표. 프로젝트나 취미, 사용하지 않은 운동기구, 이제는 몸에 맞지 않는 옷, 아직 읽지 못한 책, 혹은 하려 했지만 하지 못한 것, 앞으로도 하지 못할 것은 전부 이 죄책감과 관련 있다. 실패의 죄책감을 느끼거나 언젠가 할 것이라는 비현실적 긍정주의에 매달리기 때문에 관련된 물건을 붙잡고 놓지 않는다. 언젠가는 해낼지도 몰라 라고 하지 말고
꿈을 포기할 권리를 자신에게 주자. 때로는 실패해도 괜찮고, 실패는 놓칠 뻔했던 새로운 기회로 향하는 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결정을 미루다 보면 결국 해야 할 일이 쌓여만 간다. 무언가 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모든 일이 시작된다. 행동을 발생시키는 것은 행동하기로 결정하는 마음이다.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며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죄책감이 들더라도 물건을 정리하면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무게가 줄어든다. 감정은 행동을 따른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행동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